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진행의 김주영입니다. 앞서 정부가 88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서울의 신축 비아파트 주택을 무조건 매입하겠다, 무제한 매입하겠다라고 나섰죠. 이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와 서민 주택 공급을 위한 정책인데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년까지 비아파트 11만 호를 매입하고 서울에서는 조건만 맞으면 신청하는 대로 매입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올해 매입 목표치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LH가 주택을 사들일수록 전체 집값이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횡보했던 연립 그리고 다세대 매매 가격 지수가 지난 4월 LH의 발표 이후 5월부터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그려오고 있는데요. 연립 그리고 다세대 단독주택 이렇게 모든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다양한 소식과 정보들 준비했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또 고민 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입니다. 또 카카오톡에서 토마토 집통 검색하신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면 다양한 소식과 정보들도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고민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상담 남겨주시면 저희 방송 중에 부동산 전문가가 생생하게 고민 해결 도와드릴 겁니다. 유튜브 통해서도 토마토 집통 실시간 채팅 참여 가능하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시그널 기다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참여 방법 확인해 보시죠.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8504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그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LS코리아 글로벌의 박성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고민을 남겨주셔가지고 빠르게 진행을 해볼까요? 네, 첫 번째 고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보유하는 게 맞는지, 매도해서 상속인들이랑 나눠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상속받은 토지는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신성리이고 524평입니다. 2명이서 상속받았고요. 현재 평당 약 13만 원에 계약을 해준 상태입니다. 주변에 여러 호재들이 있는데 잘한 선택일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에 위치한 토지인데요. 524평이고요.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대표님? 예, 토지 첫 상담이 토지 상담이에요. 네. 자, 현재 토지. 상속을 받은 토지고 상속을 받은 토지를 가지고 현재 지금 계약이 돼 있는 상태죠. 네. 매도 계약이 매매 계약을 해놓은 상태에서 질문을 주셨어요. 그 전에 이제 매매 계약 하기 전에 연락을 주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조금 방송 타이밍이 좀 늦게라도 좀 설명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지 않나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전반적으로 입지를 봤을 때 대전 당진강 고속도로 예산 수덕사 IC에 딱 접해 있습니다. IC에 접해 있는 토지의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예산 일반 산업단지 그리고 향후 앞으로 생기는
제2 예산 일반산업단지가 인근에 2km 내외 거리에 있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장항선 삽교역이 한 2.1km, 그리고 우측,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봤을 때 우측으로 도로가 생기는 신설도로, 서부 내륙고속도로와 그리고 한 4km 정도 떨어져 있는 서해선 삽교역이 예정돼 있다. 전체적으로 주변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간접적인 호재가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토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간만에 그러면 토지 나왔으니까 토지 가장 제가 중요에 대한 성을 말씀드렸던 게 토지 이음에 대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 대한 내용이 개별적인 특성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보시는 토지 현재 지목은 답입니다. 답이고요. 1732.2제곱미터 평방미터 구평수로 환산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거론하신 524평입니다. 자, 용도 지역은 농림지역이고요. 농림지역입니다. 용도 구역을 봤을 때 농업진흥구역,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에 해당되고요. 농업진흥구역,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알고 있는 절대농지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옆에 또 도로법상 접도구역에 접해 있는 토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측에 예산 수덕사 IC에 접해 있기 때문에 교통광장이 모든 도로로 되어 있지만 진출입은 현재 지금 이 교통광장 쪽으로 진출입은 불가능한 걸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전반적으로 도로는 있지만은 진출입은 불가능. 그리고 지금 이 노란색 표시로 되어 있는 곳이 본 토지의 한 3분의 1 정도가 접도구역에 해당되어 있다. 도로법상 접도구역은 개발 행위가 불가능하다. 고로 본 토지 같은 경우에 개발이 가능한다 하더라도 액면상 지금 본 토지의 3분의 2 정도만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본 토지 같은 경우에 농림지역인데 과연 도시계획상에는 어떤 표시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도시계획상 본 토지 같은 경우에 좀 늦게 뜨지만 제가 지금 정리해 드린다고 하게 되면은 도시계획 시설과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조건에 있어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본 토지 같은 경우에 지금 다시 지도로 돌아와서 지적도를 한번 볼까요? 지적도를 한번 봤을 때, 자, 본 토지 같은 경우에 지적도 수덕사 IC 인근에 있는 토지로서 자, 지금 보신 대로 지금 수덕사 IC에 바로 접해 있는 토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교통광장 IC에 접해 있는 토지 또한 도로 전면이 세로 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로 불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는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제가 예전 방송 시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겠고요. 본토지 주변에 아래쪽으로 남동 쪽으로 2024년도 3월 달에 908평의 토지가 평당 13만 2천 원에 거래가 됐고요. 실거래가입니다. 자, 북서쪽으로 토지가 2024년도 5월 달에 12만 9천 원에 거래된 실거래가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첫 번째, 제2 일반산업단지 그리고 삽교역, 서부 내륙고속도로의 등등의 간접 호재가 있는 토지긴 하지만 용도지역, 농림지역, 그리고 용도구역, 농업진흥구역과 접도구역 등의 어떤 개별적인 특성, 그리고 도로 여건에 있어서 세로 불이라는 개발행위 허가 불가에 대한 조건 등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본토지 상속을 받으셔가지고 자녀분들이 오래 가지기보다는 현재 지금 13만 원 정도의 평당 13만 원 정도의 기계약을 하셨다고 하면 그대로 계약 진행을 하시는 게 올바른 판단이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고민 만나봤습니다. 우선 제1반산업단지 등 여러 가지 간접적인 호재가 존재하는 것은 맞지만 여러 특성들을 살펴봤을 때 실질적으로는 개발 행위가 불가할 것이다라고 전망 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기보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계약 상황 계속해서 이어나가시는 것을 조금 더 추천해 드린다라고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고민들 들어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방송 보고 연락드렸어요. 제가 반포 리체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팔아도 될까요? 사당에 있는 대림 아파트는 매매로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리체 아파트 보유하고 계신데 동작구 대림 아파트로 갈아타기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대표님, 강남은 연일 좀 신고가를 경신한다 이런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동작구로 갈아타기 어떻게 보실까요? 최근에 그 언론 기사에 지역구별 등급이 나온 표를 봤습니다. 네. 예. 예전에 한번 어떤 방송에 나왔던 전문가가 세미나 시간만 가게 되게 되면 아파트들을 1등부터 쭉 나열해가지고 순서대로 매기길래 저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라고 한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거를 지금 최근에 지역별 강남구하고 서초구가 피라미드상 반 위에가 있고 이렇게 그런 걸 보고 네. 야, 이런 기사가 글쎄 뭐 기사의 자유는 있지만은 과연 어떤 그 많은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 지금 우리 질문 내용에서도 서초구죠. 서초구 반포동의 아파트를 팔아도 될까요? 네. 또 팔아서 대림 아파트 동작구로 가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볼 때는 느낌에 어떤 그 문맥상 반포동 아파트를 매도 시기가 맞습니까? 또는 동작구에 있는 재건축이 가능하고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입하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어떤 양갈래적인 어떤 그 질문의 내용으로 좀 느껴지지 않나 라는 느끼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면서 자, 그러면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반포동 리체 아파트 9호선 사평역 주변에 있습니다. 사평역 주변에 지금 그리고 추가적으로 매수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추가적인 매수가 갈아타기는 개념은 아닐 것 같고 지금 이 아래쪽에 남성역 7호선 남성역 위쪽에 대림 아파트 이렇게 있죠. 두 아파트의 질문을 하나는 매도, 하나는 매수에 대한 질문을 주셨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도표화시켜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갈아타기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지금 반포동 아파트를 타고 대림동 동작구 아파트로 갈아타기로 보여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일단 갈아타기 전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서쪽 반포동에 있는 리체 아파트 같은 경우에 매도 현재 지금 입지가 3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731m, 7호선 반포역에서 511m, 9호선 사평역에서 180m의 위치에 있는 도보권으로 트리플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는 입지에 있다. 입지가 굉장히 좋죠. 자, 동작구 사당동 매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이따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매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 반포동 리체 같은 2010년도 15년차 아파트고요. 1119세대의 1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입니다. 자, 9개 동 최저 30층에 최고 35층의 고층 아파트고요. 지금 25평부터 52평까지 있는데 현재 지금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서 용적률 243%, 건폐율 11%, 약 대지 지분이 12.88평이 나오는 개별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만 14년차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직 직접적인 어떤 내용 연수 기준이 미달됐기 때문에 아직 뭐 직접적인 호재에 논하기에는 지금 시기상조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 주변에 지금 3호 가든 그리고 잠원 현대가 도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평수를 거론 안 하셨기 때문에 일거래가 국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34평의 지금 현재 실거래가가 35억 원대 선으로서 현재 역대 최고가에 형성돼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론적으로 지금 상급지에
어떤 최상급지죠. 정주여건이 굉장히 매우 좋은 우수한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 아파트를 왜 팔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좀 역으로 드리겠고요. 자, 동작구 사당동 매수 아파트입니다. 자, 대림동 대림 아파트고요. 매수 아파트 같은 경우 사당동에 위치해 있고 4호선 총신대 입구역에서 약 905m 그리고 7호선 남성역에서 한 350m 이내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35년차 아파트고요. 1152세대 12개 동 최저 12층에 최고 15층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24평부터 44평대까지 아파트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3종 일반 주거 지역의 208% 그리고 19%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대지 지분 같은 경우에 약 평균적으로 14.1평. 현재 지금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초기 단계인 정밀 안전 진단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직접적인 호재가 있는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접적인 주변의 호재, 교통 호재는 미비하고요. 84 국평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12억대 선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정고점 대비해서 아직 마이너스 18.6%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림아파트 재건축 사업성 일단은 있고요. 상대적으로 가격이 반포동 리츠보다 저렴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반포동 매도 리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매도보다는 보유하시는 게 맞고요. 여유 자금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가격적으로 지금 하향 그리고 지금 아직 그 저평가다기보다는 일단 가격이 지금 현재 지금 내려가 있는 본 아파트 그 사당동 대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매수해서 어떤 재건축에 대한 향후 신축 아파트의 어떤 메리트를 가져간다 하더라도 좀 무방하지 않을까. 매도는 반대, 매수는 찬성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갈아타기보다는 두 가지 전략으로 좀 챙겨보셨는데요. 우선은 반포 리츠 아파트의 경우는 여러 가지 조건이 굉장히 좋죠. 트리플 역세권도 있고요. 또 지금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는 거 추천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동작구 사당동 같은 경우 매수 고려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 부분 역시나 재건축에 대한 이런 개발적인 호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유 자금이 있다면 매수하는 거 추천해 주신다고 이야기하셨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고민 상담 어떤 것들 들어가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확인해 보면요. 안녕하세요. 위례 신도시 남위례역 프로지오 시트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어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20년 된 대우 디오빌 아파트 실평수 9평짜리가 3억에 나와 있는데요. 남위례역 11평 오피스텔 매도하고 방배동 아파트 바꿔 탈까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우선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오피스텔 팔고 이제 서울 아파트로 좀 중심부로 돌아오겠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갈아타기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대표님? 자, 성남시에 있는 위례 신도시 남위례역 앞에 있는 신축 오피스텔입니다. 네. 거의 신축 오피스텔을 매도를 하고 신축을 매도하고 구축이지만 입지가 좋은 사당동 쪽에 이수역 인근에 있는 방배동이죠. 방배동에 네. 있는 오피스텔로 갈아타는 게 어떻겠냐. 또 종목도 소형이긴 하지만 하나는 신축은 오피스텔이고 이쪽 그 방배동에 있는 그 작지만은 소형 아파트 개념의 갈아타기가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는 투자 목적의 개념으로 좀 질문을 하셨고요. 자, 현재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본 그 위례 신도시 남위례역 인근에 있는 신축 아파트와 신축 오피스텔과 지금 방배동 이수역 인근에 있는 방배 대우 디오빌 소형 아파트 입지적으로 일단은 이수역이 좀 더 낫죠. 그렇지만 신축과 구축에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본 질문도 한번 정리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에 있는 오피스텔을 매도하고 서울 아파트, 소형 아파트로 갈아타기는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양쪽으로 하나가 매도가 맞는지 매수가 맞는지를 일단 봐야 될 텐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딱 요약한다고 하게 되면 신축 가져갈까요? 아니면 입지에 대한 비중을 줄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입지에다가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렸고요. 자,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에 있는 매도 오피스텔 남일의역 프루지오 시티고요. 8호선 남일의역에서 한 246m 떨어져 있습니다. 자, 2018년도 3월 달에 준공이 완료돼서 7년 차, 10년 이내에 준신축 오피스텔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434호실, 한계동 최고 17층에 최저 17층에 최고 19층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14평에서 55평의 공급 면적이 있는데 평형대가 있는데 제가 볼 때 26평형이 메인 평형대라서 요걸 가지고 좀 정리를 해볼 것 같고요. 자, 용도 지역 같은 경우 일반 상업지에 지어져 있는 오피스텔이고요. 699%, 69%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확보하고 있다. 대지 지분은 3.93평, 10년 미만의 준신축 오피스텔이고요. 위례선 향후 교통호재, 위례선의 신창곡역이 300m 인근 거리에 예정되어 있는 간접포재까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실거래가, 최근 실거래가 26평이 3억대 중반대의 실거래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전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17%의 가격선에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남일의역 프루지오 시티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이고요. 오피스텔이고 준신축의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최근에 한 20년, 30년, 20년 만에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가 풀렸죠. 120제곱미터 이상의 전용 면적 같은 경우에 난방도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규제가 풀렸기 때문에 그만큼 그 규제가 풀린다는 건 뭐냐면 그 시장이 온기가 많이 식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풀고 있는 모양새가 아닌가라고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그러면 갈아타기 매수 소형 아파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해 있는 대우 디오빌 아파트입니다. 4호선 총신대 입구역에서 20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소형 아파트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20년 차 412세대 로 규모가 되어 있다. 한계동의 최저 14층, 최고 22층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 11평, 12평, 보신 대로 14평, 15평의 소형 아파트로서 어떻게 보면 오피스텔과 비슷한 면적대예요. 면적대다 보니까 일반 상업지에 똑같이 지어져 있지만은 지금 659%에 49% 지금 약 대지 지분 같은 경우에는 2.05평. 직접적인 호재와 간접적인 호재는 아직 따지기에는 미비한 수준에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입지가 좋고 12평짜리가 지금 3억 지금 언저리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16%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소형 아파트이고 입지 그리고 임대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신축에 대한 비중보다는 입지에 대한 비중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성남시에 위치한 오피스텔 그리고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아파트 중에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우선 대표님 말씀 좀 정리를 해보면은 아무래도 이 오피스텔보다는 입지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서 소형 아파트 이수역 근처에 위치하고 있죠. 방배 대우디오빌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직접적인 호재, 간접적인 호재는 미비하지만 그래도 입지가 좋고 또 전고점 대비해서 16% 지금 빠진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솔루션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고민들은 어떤 것들 들어와 있을까요?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성시 반월동 신동탄 포레자이 59평 매수하려 합니다. 내년이 좋을까요? 2년 후가 좋을까요? 가격, 매수, 수요 전망 예측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59평형 아파트 적절한 매수 시기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대표님,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솔루션을 가져가 볼까요? 우리 이 시청자분한테 양해의 말씀 한번 구하고 제가 이 내용을 제가 방송국으로부터 받은 그 내용을 두세 번 정도를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방송을 들어올 때마다 못했던 이유가 여러 번 보내주시긴 했지만은 순서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들어온 접수 순서대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서야 방송에서 지금 답변을 드린다라고 하는 어떤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일단은 형평성에 맞게 접수 순서대로 이제 진행 단계가 됐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지금 신동탄 포레자이 같은 경우에 제가 분양권 시장 때도 한번 방송에서 언급한 적이 있어요.
언급한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준공이 완료돼서 지금 현재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2월 달에 준공이 완료돼서 현재 지금 입주돼 있는 상태죠. 입주된 이후에 제가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내년쯤에 매수를 할까요? 아니면 내후년쯤에 매수를 하는 게 어떤 매수 수요의 전망을 봤을 때는 언제가 더 유리한 입장에서 매수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볼까요? 자, 신동탄 포레자이. 예전에도 제가 분양권 때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좋네요. 라고 했던 어떤 기억이 나는데 현재 지금 아쉽지만은 현재 지금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의 지하철이죠. 어떤 전철역이 수인분당선 망포역입니다. 망포역이다 보니까 위쪽으로 한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어떤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대중교통의 특히 지하철 같은 게 조금 더 거리가 있는 원거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 자, 그렇지만은 아래쪽에 바로 동측이죠. 오른쪽이죠. 우리 시청자분이 봤을 때 인덕원 동탄선의 서천역이 600m 이내에 지금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아래쪽으로 지금 동탄 도시철도 101역이 한 800m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향후 현재 지금 이용하고 있는 수인분당선 망포역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교통호재가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12개 동 최고 29층 1297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자, 2023년도 2월 달에 준공이 완료됐고 현재 지금 평형대를 본다고 하게 되면 24평부터 37평대까지 우리 시청자분께서 거론하신 질문은 24평 전용 5구제곱미터를 지금 문의하셨고요. 5구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실거래가가 25층이 7억 11월 1일 날 이번 달이죠. 11월 1일 날 거래가 됐습니다. 7억에 현재 역대 최고가입니다. 최고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현재 지금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 최저가가 10층 이하가 지금 6억 8천 선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호가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저는 이제 우리 시청자 우리 앵커의 오프닝 멘트가 저는 어제 나왔던 그 기준금리 인하 그 내용일 줄 알고 기대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다른 내용이래 가지고 제가 사전에 지금 대본을 못 봐가지고 그 내용을 좀 이제 잠깐 거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내용 이 지금 질문에서 금리가 인하됐죠.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정주 여건 우수하고 향후 교통호재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이 질문하시는 게 뭐냐면 언제 매수를 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언제 그러면 내가 유리한 가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거든요. 자, 금리 가겠습니다. 예전에 코로나 시기 이후에 2달 연속으로 기준금리가 하락된 거는 처음이죠. 현재 지금 3.5%포인트에서 두 번 0.25%포인트를 하락시켜서 3.0%포인트로 어제 날짜로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대출금리까지 영향이 미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그렇지만은 부동산 시작, 기준금리 인하는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단 현재 정부 정책상 대출 규제, 스트레스 DSR 등 대출 규제 영향으로 인해서 대규모 매수 수요가 부동산으로 눈을 확 돌릴 거라고 하기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워낙 지금 현재 코인 시장이 뜨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으로 한 번에 돌리기에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하는 전망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입지, 신축, 교통호재 등 내년이냐 내후년이냐의 어떤 질문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점상 무의미하다. 그러면 어디다 포커스를 맞추느냐? 과연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수 가격,
그때 나와 있는 매수 가격을 봤을 때 내가 합리적인 매수 가격이냐 판단되는 시점이 있다, 가격이 있다고 하게 되면 물건의 매수 가격의 현 시점에서는 맞추는 게 맞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은 시청자분께서 원하셨던 답변은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시기에 대한 향후 앞으로의 대출 금리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신축 아파트의 매수 수요는 계속 유입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본 물건에 있어서의 매수 가격, 호가의 변동에 좀 민감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야기해 주신 부분 어제 이제 대출 규제가 조금 완화가 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는데요. 금리가 인하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동성이 좀 생길 것이다라는 기대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계속해서 대출 이 부동산 규제가 있기 때문에 좀 제한적일 거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호가들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향후에 이제 유동성은 좀 생길 거고 또 이 신축에 대한 수요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좀 팔로잉하면서 가격들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얼마의 시드를 좀 보유하고 있는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속적으로 지켜보는 솔루션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어지는 고민들 어떤 것들 들어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고민 확인해 보면요. 안녕하세요. 네, 서울 창동 아파트 월세 거주 중입니다. 남편이 투자 목적으로 산 부산 기장군 일광역 유림 노르웨이 아침 오피스텔 두 채 분양가에 피받고 매도하려 했는데요. 부동산 투자 침체 시기와 물려서 대출 이자를 현재 월세로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곳을 1억씩 손해보고 매도하고 서울 상계 쪽 투자금 2억 원으로 알아보고 싶습니다라고 고민들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부산광역시의 오피스텔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부분 매도 후에 서울 상계 쪽에 투자금 2억 원으로 좀 투자를 해볼까라고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투자 전망 좀 어떻게 보실까요, 대표님?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본 질문 내용에서 상계동 2억 투자까지는 갈 필요가 아직은 시기 상조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기보다는 과연 지금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있는 오피스텔을 각 채당 마이너스 1억씩 손절매하는 게 맞는지 거기서부터 답을 찾아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자본금만 있으면 상계동에 2억 투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자본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남편분께서 버려놓으신 일을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현재 창동의 월세 아파트 임차 거주 중이십니다. 거주 중이시고요. 투자 목적으로 부산 기장군에 있는 오피스텔 두 채를 피받고 향후 이제 분양권 매도를 하시려고 했던 거죠. 피받고 매도하려고 했지만 경기가 부동산 침체에다가 매도가 안 되다 보니까 월세 주고 월세 받은 자금으로 대출 이자를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왜 부산 기장군까지 투자를 했을까? 그건 이제 두 분의만의 속내가 어떤 그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투자하시기 전에 저한테 문의하셨으면 하는 어떤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고, 자, 분양원가에서 각 채당 마이너스 1억씩 2억을 손해보고 손절매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동해선 일광역에서 약 300m 정도 떨어져 있는, 또한 아래쪽으로 지금 도보로 한 10분 이내 거리에 일광 해수욕장, 그러니까 바닷가가 있습니다. 좋겠죠. 네? 자, 교통 그리고 환경 괜찮습니다. 자, 한계동 최고 20층의 166세대의 오피스텔입니다. 2022년도 5월경인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청약 분양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 평형대를 본다고 하게 되면 19평대부터 42평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용 면적은 19평이 39제곱미터, 27평 공급형 같은 경우에는 54에서 5제곱미터로 현재 지금 거래가 되어 있는 금액대는 현재 매매는 19평짜리, 지금 전세 임차에 대한 거는 전세가 27평짜리로 지금 거래가 되어 있네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두 채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월세라고 하니까 월세라고 하게 되면 월세가 어느 쪽에 있는지 확인 좀 해봐야 되겠네요. 지금 19평짜리하고 두 개 갖고 계신지 27평짜리 두 개 갖고 계신지 아니면 하나씩 갖고 계신지는 정확하게 지금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19평하고 27평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9평 19 공급면적 19평짜리 전용면 39제곱미터의 최근 실거래 기준 1개월 평균 가격은 최근 거래 가격이 2억 6,373만 원입니다. 3만 원. 현재 지금 월세도 직거래로 지금 2억 6,373만 원에 17층이 거래가 됐고요. 17층이 거래했고 현재 지금 전세 같은 경우에 볼까요? 전세 가격이 아래쪽에 형성되는 1억 4천, 1억 4천에서 1억 7천 정도에 월세는 없고 지금 전세만 거래된 게 1억 4천에서 1억 7천. 매매가는 19평짜리가 2억 6천 정도 선에서 실거래가가 되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 분양가 2022년도 5월 달의 분양가는 층수에 따라 틀리죠. 2억 4,100부터 2억 6,300까지. 그렇다고 하게 되면 17층이 2억 6,300에 거래됐다는 것은 분양가에 거래가 된 겁니다. 거의 피형성 없이 분양 당시 분양 원가에 거래가 됐다. 분양 원가에 거래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취득세나 이런 것들은 다 본인이 부담하셨다는 얘기죠. 그만큼 마이너스 난 거죠. 결론적으로 19평 같은 경우엔 27평 보겠습니다. 27평 같은 경우에는 준공 이후에 실거래가 된 거래가 된 내용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전월세만 들어왔다는 얘기인데요. 전월세 같은 경우에도 내용을 본다고 하게 되면은 최근에 월세 보증금 2천에 80만 원 그리고 전세 2억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 자, 보시는 대로 분양가 이 당시 분양가가 26평이 3억 4천에서 3억 7천 6백이었습니다. 3억대 중반 정도의 금액이었기 때문에 자, 거의 현 시점에서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분양가 수준.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거래된 게 여기서 현지에서 얘기하는 건 마이너스 1억씩 다운을 시켜야지 거래가 됩니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런 질문을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 혹독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겠고요. 자, 정주 여건, 임대 수요, 주변 호재 등 매도 결정은 올바른 판단인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준공이 얼마 안 됐고 현 시점에서 마이너스 1억씩 2억을 손해보고 판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혹독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2억 원의 손절매 후 상계동에 2억 원을 투자한다고 해서 금방 4억 원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최대한 지금 투자하신 거에 후회가 없이 일정 시점을 가져가시면서 좀 더 마이너스 2억이 아니라 마이너스 1억, 마이너스 5천 아니면은 분양가 당시의 금액으로 매도할 수 있는 시점을 보는 게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좀 더 현명한 자산관리 방법이 아닌가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평형대를 좀 살펴봤는데요. 우선 현재 실거래가 분양가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들 확인을 했습니다. 이 상담 보내주신 분께서는 2억 손해를 보고도 좀 손절매를 할까라고 고려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전문가님께서는 일정 시점 보유하고 나서 이 손실금 조금 줄여서 매도하는 걸 추천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조금 더 보유해 보시는 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고민 어떤 게 들어와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죠.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는 서울 구로구 천안동 2펜하우스 6단지 1층 84제곱미터를 2014년부터 실거주하면서 보유 중입니다. 매도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매도 전망에 대한 고견 듣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구로구에 위치한 천왕동 아파트 매도 전망 어떻게 될지 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 매도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자, 구로구 천왕동에 있는 천왕 2펜하우스 6단지입니다. 자, 이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단지부터 6단지 그리고 7단지가 없어요. 네. 8단지. 분양동과 임대동이 나눠져 있는 아파트 한번 보겠습니다. 천왕이죠? 네, 천왕동 아파트입니다. 천왕 2펜. 천왕
2펜 여기 뜨네요. 네. 6단지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천왕 2펜하우스 6단지 좀 지도를 줄여볼까요? 자, 7호선 차량기지가 있고요. 위쪽에 지금 7호선 천왕역이 있습니다. 천왕역 위쪽으로 지금 1단지부터 천왕역 인근에 있는 1단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2단지, 3단지 쭉 해서 6단지가 그리고 아래쪽에 임대 아파트인 8단지 지금 분양 아파트 중에서는 그래도 천안 2펜 하우스의 6단지가 가장 아쉽게도 천왕역에서는 가장 원거리 한 1km 980m 정도 떨어져 있는 입지에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7호 14개 동, 14개 동의 최고 15층, 678세대의 아파트로서 자, 14년 차, 2011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지금 현재 14년 정도를 14년부터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거의 한 10년 가까이 보유하신 거죠. 지금 실거주하면서 보유 중이시고 자, 그러면 이 지금 매도를 고민하고 있는데 평형대는 정확하게 지금 말씀 안 하셨지만 지금 이건 단일 평형대예요. 단일 평형대. 최근 거래가가 지금 보시면 7억 2천. 9층이 거래가 됐죠. 9층이 7억 2천에 거래가 됐고요. 현재 지금 정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1억 3천. 약 마이너스 15.29% 정도의 하락된 금액대에서 가격이 형성돼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여기 지금 물건 매물을 지금 확인해 보게 되면은 매물 최저 가격이 1층으로 나와 있어요. 1층에 7억 원에 나와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의 매물이 아닌가라고 추측이 좀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정리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본아파트 같은 경우에 정주 여건 우수하고요. 습세권에다 공세권입니다. 그렇지만은 주변에 편의시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배드타운의 느낌이 좀 많이 강한 단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10년 전에 지금 본아파트를 매수하셨다고 하게 되면은 10년 전에 한 2014년 정도에 3억대 후반에서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현재 지금 7억대 초반 한 2배 가까이 현재 지금 가격이 오른 상태인데 10년이면 많이 갖고 계신 거죠. 제가 볼 때는 매도 후에 직간접적인 호재가 있는 단지, 입지, 지역으로 갈아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상담 한번 만나봤는데요. 최근 거래가 7억 원대에서 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정고점 대비해서 지금 분양가가 나와 있는 부분들은 1억 이상 조금 하락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10년 보유하고 계셨기 때문에 3억 후반에서 매수했고 가격 2배까지도 상승한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매도하시고 다른 직간접적인 호재가 있는 지역으로 이동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고민들 어떤 것들 들어와 있을까요?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하남시 위례 포레자이 49평을 분양받아 3년째 살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등의 불편으로 서울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요. 위례 포레자이를 지금 매도해도 괜찮은지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 48평과 반포 센트럴자이 34평 중에 전세로 살다가 매수하기에 괜찮은 곳, 또 매수 시점은 언제 정도가 좋을지 궁금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선 지금 위례 포레자이는 매도해도 괜찮은지 또 이동하는 곳은 2가지 정도를 좀 고려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용산과 반포 어느 곳이 좀 더 좋을까요, 대표님? 자, 하남시 위례 포레자이 49평 신축 아파트예요. 네. 신축 아파트를 3년째 살고 있는데 대중교통이 불편해서 팔아야 되겠다. 네. 매도하고 용산 한강로 3가에 있는 센트럴파크 아니면 잠원동에 있는 반포 센트럴 자이에 전세로 거주하다가 둘 중에 어떤 거를 매수하는 게 낫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이번에는 서초구하고 용산구예요. 용산구입니다. 그냥 액면상 봤을 때 서초구가 맞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서초구가 정말 맞는지 보겠습니다. 자, 반포 센트럴 자이 같은 경우에는 고속터미널역 바로 인근에 있고요. 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5년차 아파트고요. 자, 용산 볼까요? 용산 같은 경우에 지금 용산역 인근에 있는 용산 센트럴 파크 아파트
1140세대의 5년차 아파트입니다. 여기도 주상복합이죠. 주상복합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겠고, 자 보시는 대로 우리 그 현재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위례 포레자이, 제가 그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세 개의 시가 같이 들어간다. 하남시, 송파, 서울 송파, 그리고 성남, 수정구, 창곡동 세 개의 지자체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위례 신도시 중에서도 하남시에 위치해 있는 위례 포레자이. 현재 지금 평형대가 49평이라고 했죠? 49평 맞나요? 네, 49평대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3년째 거주하고 계신데, 지금 전반적으로 실거래가는 지금 아직 안 떠 있지만은 8억 9천에 분양을 받으셨고, 거의 9억에 분양을 받으셨고 많이 올라갔겠죠. 현재 지금 그 평형대의 실거래가 된 평형대를 본다고 하게 되면 38평이 거래가 됐는데, 38평형 같은 경우에 13억에 거래가 됐네요. 최근에 13억이 거래했기 때문에 10평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 10억대 중반 이상이 좀 가격대가 실거래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들면서, 자 그러면 위례 포레자이 파는 게 맞습니까? 팔아서 두 아파트로 갈아타기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하는 거를 제가 간단하게 입지적인 설명을 했으니까 도표화시키겠습니다. 자, 세 가지 아파트고요. 하남시 하감동에 있는 위례 포레자이 매도하고 두 아파트 중에 어느 쪽으로 전세로 갔다가 매수하는 게 맞겠냐라고 했을 때, 전반적으로 아래쪽으로 볼까요? 아래쪽으로 봤을 때 마천역 1.1km 거리가 불편해요. 이용이 지금 센트럴파크자의 주상복합의 특징이 있고, 4호선 신용산역 391m, 잠원동 반포 센트럴자이 같은 경우 9호선 고속터미널역이 237m, 큰 특징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쭉 내려왔을 때 4년차, 5년차 다 세 아파트 모두 준신축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규모 제끼고 쭉 내려와서 대지분 제끼고요. 자, 직접적인 호재 같은 경우에 보시는 대로 5년 미만의 다 준신축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접적인 호재, 하감동 그 위례 포레자이 같은 경우에는 거여역이 730m 정도 위에 예정돼 있고 주변에 마천 재개발 지역들이 줄비하죠. 용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제업무지구에 GTX-B 신분당선이 예정이 되어 있고, 잠원동 센트럴파크자이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재건축과 리모델링 단지가 다수입니다. 자, 실거래가 흐름을 봤을 때 지금 하감동 같은 경우에는 13억대에 38평, 메인평이 결여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49평 같은 경우에는 10평 정도가 크기 때문에 10억대 중후반에 거래가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현재 역대 최고가입니다. 자, 용산 센트럴파크 같은 주상복합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 48평의 34층이 최근에 38억 7천에 거래가 되면서 역대 최고가입니다. 자, 잠원동에 있는 반포 센트럴 자이 같은 경우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35평의 12층이 최근에 37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되면서 여기도 역대 최고가입니다. 자, 비슷하죠. 준공연수 그리고 간접 호재나 직접 호재 비슷하고요. 실거래가도 지금 현재 역대 최고가를 찍고 있는 새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은 지금 보시는 대로 준신축의 교통호재 역대 최고가인 하감동은 매도하시고 더 상급지인 센트럴파크나 반포 센트럴자이로 이동하시는데, 제가 추천을 드린다고 하게 되면 역시나 서초구에 있는 서초구 밤원동 반포 센트럴자이로 일단 최상급지로 이동하시고 간접 호재까지 누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고민 만나봤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매도 고려하고 계신 하남시 같은 경우는 역대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매도 후에 최상급지인 서초구 잠원동으로 이동해 보시는 건 어떨지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상담은 어떤 것들 들어와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현재 광명 소화동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모아둔 자산은 3억 5천만 원입니다. 소득은 평균적으로 월에 500에서 600만 원 정도인데요. 내년 5월 전세 만료 시에 처음으로 새 집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아들도 있는데요. 수도권에 대중교통과 거주 인프라 괜찮은 추천 지역 있을까요? 주거 형태는 빌라도 괜찮고 대출은 3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민 보내주셨습니다. 생애
첫 내 집 마련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수도권에 추천 지역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셨습니다. 어디를 보면 좋을까요, 대표님?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생애 최초죠. 생애 네. 최초 아파트를 거론을 하시는데 결론적으로 먼저 본다고 하게 되면 본인이 알고 있는 지역을 먼저 선택하는 게 네. 맞고요. 그리고 지금 광명 지역이 수도권 지역에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상급지 지역이기 때문에 금액이 지금 자본금이 3억이죠. 네, 3억 5천 보유하고 계시고 3억 5천에 지금 대출 3억. 같은 경우에 3억이라고 하게 되면 6억 5천 정도, 6억에서 7억 정도 사이에 있는 금액을 매수하시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수도권의 대중교통과 그리고 정주 여건이 우수한 지역, 주거 형태는 빌라나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아파트로 가시는 게 맞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생애 최초 수도권 예상 매수가 6억에서 7억 원 정도, 25평형의 아파트를 추천드린다. 그렇지만 신축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구축으로라도 제가 볼 때는 광명의 지역에 있는 잘 아는 지역의 아파트를 한번 선택을 해보시고 선택한 아파트를 저한테 주셨으면 매수 의견에 대한 전망을 좀 다시 한번 질문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겠고요. 여기서 좀 거론해야 될 건 뭐냐면 좀 알고 들어가셔야 될 게 생애 최초라고 말씀하셨죠. 뭐 잘 아시겠지만은 생애 최초의 주택 구입 시 혜택이 있습니다. 네 가지는 아니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첫 번째가 주택담보대출의 완화입니다. LTV가 70에서 80%로 완화가 되고요. 그리고 DTI 같은 경우에 지역에 따라서 40에서 60%지만은 지역에 무관하게 60%까지 담보대출에 대한 완화가 될 수 있다. 3억 원에 대한 금액을 좀 더 완화된 정책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는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한 5억 원 정도의 아파트를 매수한다고 하게 되면 한 200만 원 정도의 감면이 되기 때문에 6억에서 7억 정도라고 하게 되면 한 300만 원 가까이 감면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정리될 수가 있겠고요. 향후 지금 500에서 600 정도의 소득이 있는 금액에 대해서도 향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주택 구입 자금에 대한 지원, 청약 가점에 대한 혜택 5가지에 대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혜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넣고 지금 진행을 하시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정리한다고 하게 되면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 잘 알고 있는 지역부터 아파트를 한번 선정해 보셔라. 그리고 준신축이면 좋겠지만 안 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입지에 대한 거를 좀 중요시 하시고 그리고 직감적인 호재와 정주 여건을 고려하신다고 하게 되면 분명히 두드리면은 열릴 수 있고 분명히 우리 시청자분께서 원하시는 지역에 원하는 주거 형태의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주거 형태 같은 경우는 빌라보다는 아파트를 추천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잘 아는 지역, 광명을 좀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의 한 25평대 구축 아파트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생애 내 첫 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과 지원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꼼꼼히 체크해서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고민사항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저희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2128-8504번 여러 가지 고민들 남겨주시면 대표님께서 또 상담 도와주실 거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어지는 상담 어떤 것들 들어와 있는지 확인해 보죠. 영등포에 위치한 영등포 프로지오 33평형 보유하며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은 아파트라서 계속 가지고 매도해야 할지요. 영등포역 도보권이고 주변 개발 호재도 있어서 계속 보유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영등포구에 위치한 아파트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매도하는 게 좀 맞을까요? 네, 마지막 상담이고요. 앵커님이랑 네. 저랑 좀 말이 빨라졌죠. 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영등포역, 본 아파트 같은 경우 영등포역에서 624m, 그리고 2호선 신도림역에서 한 1km 정도 남짓 떨어져 있는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신도림역 같은 경우는 GTX B 노선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영등포역 같은 경우에는 신안산선의 교통 호재까지 가지고 있는 인근에 있는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 개별적인 입지를 좀 말씀드렸고요. 31개동 최고 23층의 2462세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자, 그리고 2022년도 23년차 아파트고요. 용적률 249%, 건폐율 16%, 제3종이 아니라 중공업 지역을 깔고 있는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3평 아파트의 가격대를 본다고 하게 되면 최근 실거래가 금액이 11억 7천만 원, 2천원이 아니고 7천입니다. 7천만 원에
10월 28일 날 거래가 돼서 15층이 거래가 됐고요. 현재 전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1억 8,500, 마이너스 13.65%의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는 가격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매물호가는 현재 지금 평균적으로 11억 8천 정도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형성이 되어 있고 본아파트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정리를 좀 해야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공업 지역, 그리고 최근에 발표됐던 오세훈 시장이 발표했던 서남권 대기주 등 규제 및 용적률이 완화되는 직접적인 호재가 향후 기대되는 지역의 입지에 있는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주변에 영등포역 역세권 개발, 그리고 주변 도정비 사업 등 교통 호재가, 간접적인 호재가 주변에 많이 다수 포진해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한다고 하게 되면 역세권 입지에 있고 대단지에다가 직간접적인 호재가 있기 때문에 본아파트를 매도보다는 좀 더 시일적으로 좀 가져가셔서 좀 더 자산 관리의 어떤 부를 축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직접적인 호재 또 교통이라던가 간접적인 호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기보다는 보유하는 거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고민들 다 만나봤는데요. 네, 이 시간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한 시간은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송 끝난 후에도 저희 계속해서 전화 상담 남겨두고 있습니다. 02-2128-8504번이고요. 또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저희 소통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토마토 집통 검색하신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토마토 집통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무료로 다시 보기도 이용 가능합니다. 다양한 시청 소감들 남겨주시면 저희 방송에 참고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준비해 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더 알차고 좋은 소식들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